안녕하세요. 액신입니다. 오늘은 매크로 기초 강의 12번째 문서와 시트에 관한 것들을 좀 다뤄볼 텐데요. 새로운 문서를 만들기도 하고 또 시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기도 하고 열려있는 문서를 닫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매크로가 직접 컨트롤하면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좀 더 간편하게 문법적으로 간편하게 세팅을 할 수 있는 간편하게 세팅할 수 있는 세트에 관한 부분, 세트 명령어를 통해서 이런 문법들 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언제나 시작은 Alt F11이죠. Alt F11을 눌러서 매크로 창을 열었고요. 삽입, 모듈. 자, 여기서 한번 매크로를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창을 닫아 볼게요. 자, 방금과 같이 여기 보기에 보시면 프로젝트 탐색기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 프로젝트 탐색기가 여기서 이렇게 삽입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모듈을 지우기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요 창을 좀 넓게 쓰려고 요거를 좀 닫을게요. 실수로 닫게 되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 보기에서 프로젝트 탐색기를 누르시면 다시 나오니까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서 매크로를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브 문서와 시트에 관한 부분이니까 문서와 시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트에 관한 것도 같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문서, 시트, 세트 이렇게. 가장 먼저 내가 지금 선택한 문서에서 어떠한 작업을 할 때 내가 지금 선택한 문서가 만약에 요 지금 현재 엑셀이머니 유튜브라고 적혀있는 요 문서에 시트 2번에서 시트 2번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액티브 워크북이라고 해요. 지금 현재 이렇게 딱 선택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액티브 되어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액티브 워크북. 액티브 워크북. 지금 현재 내가 선택한 요 문서를 액티브 워크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서에 지금 내가 현재 선택한 시트 이것도 역시 액티브 시트 이렇게 있죠. 액티브 시트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선택한 요 문서에 내가 지금 선택한 요 시트 2번인데요. 여기로 일단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그러면 여기로 와서 뭔가를 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셀에다가 색칠을 하나 해볼까요? 뭐 예를 들면 셀스 뭐 4,3 여기죠. 4,3 여기에다가 색칠하는 거 예전에 배웠었죠. 인테리어 컬러 컬러 인덱스로 뭐 노란색 6번 이렇게 한번 칠해 볼게요. 자, 요거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F8 옵션은 컨트롤 알파벳 2로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자, 실행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선택한 요 문서에 내가 지금 선택한 요 시트 현재 시점에서의 요 선택한 부분에다가 어떤 작업을 하고 싶다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액티브 워크북, 액티브 시트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엔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여기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test.xlsx라는 하나의 빈 문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 test.xlsx 그래서 요 문서, 요 test.xlsx라는 요 특정 문서를 찾아가서 어떤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는 잠깐 숨겨 놓도록 하고요. 자, workbooks 괄호 하고요. 여기다가 큰 따옴표 사이에 내가 지금 작업하려고 하는
특정 문서의 이름을 적어 놓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지금 test.xlsx라는 문서잖아요. 똑같이 그냥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test.xlsx 자, 이런 파일이죠. 그래서 test.xlsx라는 파일에 자, 그러면 시트는 우리 예전에 선택할 때 배웠던 건데요. 그냥 첫 번째 시트라고 하면 이렇게 1번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아니면 큰 따옴표에서 시트의 이름을 똑같이 적어도 되고요. 시트 1. 지금 요 시트 번호를 말하는 거죠. 근데 간단하게 그냥 1번 시트로 할게요. 네, 1번 시트.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 테스트 문서에 가서 어떤 일을 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위에서 한 것처럼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테스트 XLS라는 그 문서로 가서 시트 1번으로 가서 색칠을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여기 빠졌네요. 요 앞에 어느 셀에다 할 건지 이거 같이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E 실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까는 내가 지금 현재 선택한 문서에다가 색칠을 한 거였고 지금은 특별한 테스트 XLS라는 곳에다 색칠을 하는 건데요.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우고 지금 아무것도 없죠? 이거 다 지우고 여기서 실행을 해도 다른 곳에서 실행을 해도 매크로가 지금 요 문서에 가서 색칠을 해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다른 여기서부터 실행을 해볼까요? 컨트롤 E 실행 하면 아까 요 뒤에 숨겨져 있는 테스트 XLS 문서에 색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요 지금 워크북스의 시츠에 이렇게 써내려갈 때 여기를 시츠로 이렇게 쓸 경우도 있고요. 워크시트라고 쓸 경우도 있어요. 워크시트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것과 요것의 차이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 테스트 문서에서 지금 시트 1번, 뭐 2번, 3번 이렇게 쭉 있다고 할 때 이렇게만 있으면 시트를 쓰건 워크시트를 쓰건 똑같아요. 그래서 뭐 시트 3번으로 가라 하면 여기 3번으로 가고 여기 워크시트 3번으로 가라 해도 똑같이 여기 3번으로 가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트 말고 여기에 중간에 차트가 삽입되어 있다. 만약에 네, 요런 경우인데요. 이렇게 중간에 우리가 뭐 차트를 삽입할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요 시트 명령어는 여기서부터 1번, 2번 차트까지 포함해서 3번, 4번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시트에서 시트 3이다 하면 여기 차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 순서대로 다 1번, 2번, 3번, 4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시트건 차트건 있는 그대로 하나씩 이렇게 순서대로 받아들이는 게 요 시트 명령어고요. 워크시트는 차트를 제외하고 요 시트만을 찾아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워크시트 3번 하면 1번, 2번 차트가 건너뛰고 여기가 3번이고요. 요 차이가 있습니다. 워크시트로 하면 요 차트 같은 경우를 선택하게 될 때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워크시트는 요 시트만을 선택하는 거예요. 매크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요 시트를 선택해서 들어갈 때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를 막 병행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차트를 많이 안 쓰는 경우에는 이 두 개가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차트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이 두 개가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시트를 주로 쓰는 편이에요. 어떻게 하더라도 순서대로 이렇게 찾아 들어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서를 새로 만들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새로 만들기 하면 이렇게 새로운 문서가 하나 이렇게 열리잖아요. 이런 경우, 이것도 매크로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workbooks. 명령어는 간단합니다. add 맨 처음에 나오죠. add. workbooks add.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태에서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새로운 문서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컨트롤 E 실행. 이렇게 새로운 문서가 이렇게 딱 열리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그래서 workbooks add를 하면 지금 현재 어디에서든 상관없이 새로운 문서를 딱 열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컨트롤 E 실행 딱 하면 새로운 문서가 딱 열리면서 커서가 여기로 딱 가 있죠. 그래서 add된 그 문서가 현재 액티브가 되는 현재 선택된 문서가 딱 되기 때문에 여기다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workbooks add 하고 요 밑에서 그냥 뭔가를 해나가면 여기에서 뭐 색칠을 한다거나 글씨를 쓴다거나 할 때 요 새로운 문서에다가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렇게 열려있는 문서들을 이렇게 닫을 필요가 있죠. 뭐 작업을 하다 보면 매크로로 막 하다가 이게 이제 요거는 다 필요가 없어서 열어둘 필요가 없다. 그럴 때는 닫아버리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특정 문서로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선택한 문서를 닫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선택한 문서. 위에서 배웠죠? 액티브 워크북. 이렇게 하고요. 닫는 거, clos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특정 문서를 닫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workbooks 뭐 test.xlsx 여기에다 그걸 쓰고 점 close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서를 앞에 쓰고 점 뒤에다 close 하면 그 문서를 닫는다 이런 얘기예요. 해볼까요? 자, 그러면 아까 임의로 열었던 통합문서 4번 요걸 한번 닫아 볼게요. 그럼 여기 지금 요 문서를 클릭하면 액티브가 된 거죠. 지금 요 워크북을 닫아 볼게요. 컨트롤 E 실행. 이렇게 닫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또 열어볼까요? 요 새로운 문서를 하나 열었는데 요걸 닫는다고 할 때 이번에는 여기에 뭔가 막 작업이 들어갔어요. 요렇게 하고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컨트롤 E 실행.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통합문서 5의 변경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냥 요 물어볼 때 무조건 저장 안 하고 그냥 닫아버릴 거야. 이렇게 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그냥 닫는 경우고요. 요 밑에다 하나 더 써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클로즈 뒤에다가 세이브 체인지 여기 나오죠? 세이브 changes 콜론은 false 이렇게 하면 문서를 닫는데 save changes 변경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false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아까처럼 하나 이렇게 딱 문서를 아무거나 열고요. 엑셀이 뭐니? 자, 닫아 보겠습니다. 컨트롤 E 실행. 그냥 닫히죠?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냥 취소하고 닫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시트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문서 지금은 어디서 할까요? 테스트 문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서에서 시트를 이렇게 하나 추가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처럼 시트를 추가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트를 추가하려고 하는 문서 test.xlsx라는 문서를 한번 딱 선택을 하고요. test.workbooks test.xlsx 그리고 sheet 이렇게 하고요. 역시 새로운 문서를 추가할 때 했던 것처럼 add를 쓰면 됩니다. add. 이렇게 하면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시트 1번에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컨트롤 E 실행 이렇게 실행을 하면 지금 내가 선택되어 있던 시트 앞쪽에
그냥 add라는 명령어, 단순 명령어 add라고만 했을 경우, 내가 지금 선택한 요 앞쪽에 새로운 시트가 하나 이렇게 추가가 돼요. 네. 이게 바로 시트를 추가하는 명령어 add입니다. 자, 요 시트, 지금 시트 뒤쪽으로 추가하는 것들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트가 지금 추가된 시트를 내가 지금 요 어떤 시트를, 특정 시트를 삭제하고 싶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기초적인 것들을 간단하게 제가 일단 쭉 한번 보여드리고 조금 이따 다시 활용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그냥 이 선택한 시트를 삭제해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아까 어떻게 했죠? 액티브 워크, 위에서 그냥 복사를 해오겠습니다. 액티브 워크북의 액티브 시트, 요거를 지우는 거죠. delete. 이렇게 하면 지금 선택된 문서에 요 시트, 액티브된 시트를 삭제해라 이런 명령어예요. 그러면 아까 추가한 시트 4번 여기를 클릭을 하고 실행해 볼게요. 컨트롤 E 실행. 그러면 이 시트가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삭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중요한 거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매크로를 사용하는 이유가 뭔가 자동으로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는 게 매크로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실행해보면 알겠지만, 실행했는데 이렇게 자꾸 이런 게 뜨면, 삭제하시겠습니까?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런 걸, 그러면 내가 자동으로 뭔가를 하려고 이 매크로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때마다 계속 앞에 앉아가지고 이걸 눌러줘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번거롭겠죠.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삭제를 내가 명령을 했으면 그냥 삭제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계속 이런 것들이 뜨면 굉장히 느려지고 번거롭습니다. 아까도 여기 세이브 하시겠습니까? 자꾸 물어보죠. 이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이런 경우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좀 안 뜨게 하고 싶다. 그냥 자동으로 넘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on error resume next 할 때처럼 에러가 나도 그냥 넘어가세요 했던 것처럼 이런 메시지 창, 확인이나 경고 창이 뜰 때 그냥 알아서 넘어가 주는 그런 부분들을 설정하는 걸 지금 알려드릴 텐데요. 그래서 보통 on error resume next 할 때처럼 요 위쪽에다가 정의 내린 요 밑쪽 부분에다가 명령을 하나 내려주시면 되는데요. application display alert라는 게 있습니다. display alert. 요거를 false로, true나 false 중에 false로 해주면 이 명령어가 방금 뭔가 창이 떴을 때 무시하고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명령을 그냥 자기가 수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어를 위에다 보통 넣어주고 매크로를 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시트 하나 추가하고 요거를 한번 삭제하는 명령어를 해보겠는데요. 위에 display alert false를 넣어준 상태예요. 한번 해볼게요. 아까는 창이 떴었는데요. 확인 창이. 컨트롤 E 실행. 그냥 지워지죠. 그래서 application display alert false 이렇게 해주면 지금 내린 명령어에서 어떤 확인 창이 뜨는 것들을 막아줘요. 자동으로 그냥 실행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 요 명령어와 지난 시간에 배웠던 on error resume next 있죠? on error resume next.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또 application 스크린 업데이팅이라는 게 있어요. 스크린 업데이팅 이건데요. 요거를 false로 이렇게 해주면 매크로가 어떤 명령어를 수행하고 막 그래서 작업하는 과정이 요게 없으면 다 보이거든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이면서 작업들이 수행되는 걸 내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스크린 업데이팅 false를 해주면 지금 만약에 여기서 실행을 딱 한다 그럼 요 화면이 딱 정지가 돼서 작업하는 장면이 보이지가 않아요.
뒤에 숨어서 작업을 하는 거죠. 보이지 않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냐면 속도가 더 빨리 작업을 하게 돼요. 여기서 직접 디스플레이를 다 해주면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 보여주지 않고 컴퓨터가 뒤에서 작업을 막 하면 여기서 디스플레이 되는 시간,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이 시각적인 시간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훨씬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매크로를 어떤 매크로를 짜든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요 세 줄 디스플레이 알러트 펄스, 오네러리즘 넥스트, 스크린 업데이팅 펄스 요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그냥 여기다 적어주고 시작을 해요. 속도도 빨리 되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에러 그냥 넘겨주는 거랑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창이 뜰 때 넘어가주는 요게 없으면 자꾸만 눌러줘야 되고 화면이 계속 보여지면 좀 느리기도 하고 요거는 근데 이제 요 스크린 업데이팅은 경우에 따라서 제가 안 하기도 하는데요. 좀 뭔가 진행 과정을 보면서 하는 게 좀 더 좋은 매크로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요걸 안 해주는데 그래서 요 두 개는 기본적으로 해주고요. 거의 그냥 이렇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요 필요가 없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잠깐 숨겨놓고 디스플레이 알러트를 펄스로 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밑으로 또 써내려가는 과정 중에 확인창이 나오는 것들은 다 이렇게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